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내비게이션 기업법 그 경기도 지역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경기도 지역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역이 넓어서 두 개의 번역으로 크게 나눴어요. 네, 경기 북동 지역과 경기 서남 이게 지역으로 상황이야.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제가 여기 대충 이렇게 그려놨어요. 요 가운데 서울을 끼고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을 포함해서 이 경기를 갖다가 말할 때 수도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갖고 이 경기를 나눌 때 애매해요. 이렇게 뭐 한강처럼 가운데 있어갖고 이렇게 나눈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애매해서 어떤 그 기준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그 인구라든지 뭐 또 유명도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쪽이 아무래도 어, 동쪽에 가깝고 또 북쪽이 있다. 물론 여기 얘네는 뭐 저기 북쪽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경기 북동 지역과 경기 서남 지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경기 북동 지역이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일까요? 200에서 200부터 299. 그렇죠. 200에서부터 299번까지예요. 전체 몇 개예요? 100개. 100개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김포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쪽을 포함해서 화성 있는 데가 300번부터 여기가 번호로 하면은 300에서 399, 300에서부터 399. 399. 예, 그래서 이쪽에 100개, 이쪽에 100개. 서울은 몇 개예요? 서울도 그렇죠. 200개인가? 서울도 200개죠. 서울은 경기도에 비하면 면적은 훨씬 적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잖아요. 서울 시민들이 한 사람이 하나씩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서울 시민이 한 사람이 한마디씩 한 거를. 오늘 아침에 잠깐 그런 퀴즈를 해봤는데 그거 맥락하고 비슷하네요. 서울 자기주도? 시민들이 한 사람이 한마디씩 한 것을 뭐라고 할까요? 서울 시민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10,000명. 1,000만 명이 넘겠죠.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한 사람씩 한마디씩 한 것을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천만의 말씀을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처럼 이게 면적이 이렇게 작은데도 여기가 1,000만 정도 되는데 얘네들은 면적은 엄청 넓은데 이거 다 포함해도 1,000만 정도 될, 뭐 그런 비슷한 규모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그 많은 부분이 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서울과 경기 이쪽 지역에.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는 곳은 바로 200과 299번에 해당되는 지역을 공부를 하고 있고, 그중에 처음 출발이 어디예요? 요 서울 옆에 있는 지금 박스처럼 고양시. 고양시예요. 그래서 고양시가 200번대예요. 그래서 200에서 209번까지. 209번까지. 그래서 쭉 됐고, 이제 210번대는 어딜까요? 파주시. 네, 요 파주예요. 파주. 그 다음에 220번대는 천이 세 개 들어가 있는 네. 여기 동두천 하나 보이네요. 동두천 음, 있고 그 위에 있는 요 포천, 뭘까요? 연천. 연천이에요. 이게 북한하고 가장 가까운 연천. 그 다음에 여기 옆에가 포천, 포천. 포천. 네. 그래서 포연동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포연도, 포천, 연천, 동두천. 동두천. 얘네 특징이 뭐예요? 공통점이 천자가 들어갔어요. 그 지명 이름 중에 끝에 다 천이 들어가 있죠? 네. 포천, 연천, 동두천. 그래서 포천, 연천, 포연동,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읽을 때 포연동. 포연동이 되겠죠. 포연동. 이렇게. 여기가 몇 번째라고요? 220번대. 10번째인 거예요. 포천, 연천, 동두천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의정부가 있네요. 자, 의정부는 이 앞에 의가 사실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꾸민 거, 이렇게 비슷하게 한 거,
그런 뜻으로 의자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고 이 의자가 뭐였었죠? 의자가? 의논할 의. 네, 맞아요. 의논한다를 할 때 의자였었어요. 우리가 회의한다 그런 얘기 하죠. 네. 네, 의자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태조가 이게 한양에 가 있어야 되는데 한양에 가지 않고 그냥 여기 계신 거예요. 여기 음. 있어서 관리들이 다시 여기 와서 어떻게 상의를 한 거죠. 예. 음. 한양에서 와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갖다가 토의했다, 상의했다, 의논했다 해서 앞에다가 의자를 그렇게 의자를 붙인 거예요. 의정부. 예, 제가 처음 생각했던 의정부하고 좀 다른데 틀려. 어쨌든 그렇게 된. 그래서 여기가 의정부고 이 의정부 위에가 뭐예요? 양주. 양주. 요 의정부 밑에가 남양주. 그죠. 예, 의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위에는 양주, 밑에는 양주. 남쪽에 있으니까 남양주. 네. 예, 여기가 바로 몇 번대? 230번대. 230번대예요.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맣게 지금 있는 요 부분이 바로 뭐예요? 서울에 구리. 굉장히 가깝죠?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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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는 여기 있네요. 구리. 그 다음에 아, 여기 박스 친 게? 구리. 그리고 여기가 하남, 광주. 구리, 음. 하남, 광주, 구하남. 음. 아까 음. 여기에 포현동 했듯이 그렇게 음. 기억을 해서요. 구리, 하남, 하남, 광주. 음. 그래서 여기 구리, 하남, 광주가 몇 번째예요? 240번대. 240번대예요. 자, 그 다음에 250번대는 어딜까요? 가평. 그죠. 장릉, 양평. 가평하고 양평이에요. 양평. 가평하고 양평. 250번대예요. 서울에서 50번대는 어디예요? 서울에서 오셨는데, 서울에서는 50번대가 어딜까요? 관악구 있는데, 관악구. 그죠. 관악구죠. 관악구. 관악구에서 주로 관악구가 그러니까 50번부터 59번까지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주로 거기는 뭐가 서울, 차지하고 있어요? 서울, 서울대. 그렇죠. 서울대 관계된 그런 건물들이 거기 다 있죠. 네. 그래서 네.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 할 때 이 기억법 공부하는 이유가 이렇게 나이가 들은 사람들한테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막 수험 중이라든지 입시를 앞둔 사람이라든지 어떤 시험을 앞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공부를 또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녀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다 내가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을 공부시켜갖고 어딜 보내고 싶은 거예요. 서울대를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대하고 이제 또 함께 묶어서 연대, 고대해서 스카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대가 그 부속 건물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하여튼 서울대 음대라든지 서울대 공대라든지 뭐 교수회관이라든지 해갖고 전부 다 거기가 몇 번째예요? 50번대. 50번대예요. 예, 서울에. 그것처럼 여기 경기 북동에서는 이 가평과 양평이 바로 50번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 250에서부터 259번이 9번까지.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역 배울 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그 지역 저기 뭐야 장소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여기 또 박스 하나 있어요. 이천 옆에. 여주. 여주 이천이에요. 여주 이천. 여기가 몇 번대예요? 260번대. 60번대예요. 자, 여주에 아주 유명한 장소가 하나 있다고 했어요. 네, 세종대왕릉. 세종대왕 능이 있어요. 영릉이라고 하는 세종대왕 능이 여주에 있는데 260번. 거기서 그 세종대왕 능이 한갑잔치. 어떤 행사를 했어요? 한갑잔치. 네, 한갑잔치를 했어요. 네. 실제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어. 네. 그래서 여주에 있는 영릉, 세종대왕릉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260번. 260번이에요. 거기서 60대 한갑잔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 대전과 자매교련 맺은 도시가 어디예요? 성남. 네, 여기 성남. 성남이죠. 그래서 성남은 몇 번이에요? 270번대예요. 270에서 279번에 해당이 여기 성남이 그래서 270번대고
그다음에 그 밑에 네모 박스 친 데는 용인이에요, 네, 용인. 용인이에요. 성남 바로 밑에. 그래서 음. 용인도 많이 그 수도권에서 가깝다 이래갖고 우리 저기 하는데 용인 하면 또 많이 유명한 게 뭐예요? 예, 아우, 살아서는 진천에 아우, 살고 죽어서는 용인에 가는 예, 그런 단어를 우리가 사거진, 아우용. 어, 그리고 생거진, 생거, 응. 뭐, 생고, 인천, 진천, 생거진, 사우용이. 사거, 아우용. 용인. 용인. 살아서는 진천에서 살고 사고 죽어서는 살아서는 묘자리를 어디다 써야 된다고요? 용인에 용인에 써야 용인이다. 된다고. 그래서 용인이 이제 그런 그 단어를 갖고 있는데 단어를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용인 사는 사람들은 싫겠죠. 네. 그렇지. 살아서 여기서 사는 그런 장소야지 죽어서 묘자리 쓰는 장소로 온다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걸로 이제 서로 이렇게 문제도 뭐랄까 지자체끼리 서로 좀 문제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좀 씻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용인하면은 그런 우리가 지금 이제 용어도 얘기했지만 용인에 이제 유명한 게 민속촌이죠. 네. 민속촌. 그래서 용인 민속촌 하니까 그 사과 용인이라는 거하고 좀 이렇게 연관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민속촌. 민속촌이 음. 막 현재 있는 사람들 적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뭐랄까, 그 장소 가서 보고 이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떤 면에서 사과 용인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오산, 안성. 그래서 여기 평택, 네모친 데가 뭐예요? 평택. 평택, 평택이에요. 평택. 오산, 평택, 안성. 그래서 여기가 몇 번째예요? 290번. 290번대예요. 290번대. 자, 그래서 지도를 일부 가려놓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이쪽 볼게요. 자, 이제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곳이 에, 고양시. 고양시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파주시로 같이 해요. 자, 그럼 고양시 우리가 10개를 지금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럼 제가 음. 하나씩 퀴즈 같이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어, 영구가 간 곳이 있어요.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 항공대학교. 네, 항공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거기가 몇 번일까요? 209번. 209번이에요. 영구가. 자, 연구라는 거에 벌써 이제 그 해시태그가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네, 항공대학교를 갔어요. 자, 서울에서는 스님이 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있어요. 연구가. 동국대학교. 네, 동국대학교.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109번. 109번. 109번인 거예요. 자, 109번인 걸로 봤을 때 동국대학교는 강남에 있어요. 강북에 있어요. 강북. 예, 강북. 강북에 있죠. 앞에 109 할 때 1이 있잖아요. 네. 예, 이렇게 하니까 바로 그 음. 강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그런 뜻이라고 문자가. 그랬었죠. 음. 그다음에 또 어디를 얘기를 할까요? 손흥민 선수하고 제임스 본드가 이렇게 영화 촬영을 한 장소가 있어요. 행주산성. 예, 행주산성이에요. 거기가 몇 번이에요? 207번. 207번. 예, 207번이에요. 7번. 이제 여기 지금 공부 시작하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쟤네들이 무슨 얘기일까? 하나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207번에서 이 자는 이 지역을 나타낸다고 했죠. 예. 예, 그래서 이 자는 따로 생각하고 그냥 음. 07 하면은 앞에 007이라고 했어. 007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제임스 본드, 제임스 손흥민. 본드가 나오는 그 첩보 영화 음. 007 시리즈 우리가 조금 젊은 시절에 많이 유행했던 그런 그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나이대가 이제 조금 이렇게 지긋하단 말이에요. 시니어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007을 알지만 지금 뭐 10대, 20대, 30대까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 007 그 부분 제임스 본드 잘 알지 못해요. 특히나 10대나 20대는 더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세대들에게는 누가 더 잘 알려져 있어요? 손흥민이가 예, 손흥민 알려져. 선수가 잘 알려져 있어요. 왜? 7번이니까 예, 등번호 손흥민 7번이니까. 선수의 등번호가 7번이래요. 럭키 세븐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달았나 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스토리를 만들 때 제임스 본드도 불러오고
손흥민도 불러와서 그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행주산성이 바로 207번이었던 거죠. 자, 그 행주산성 하면 나오는 인물이 또 누구 있어요? 권율 장군. 예, 권율 장군이 있죠. 임진왜란 때 행주대첩. 싸움이 크게 일어나서 이제 일본군한테 우리가 많이 여러 가지 밀리고 했는데 오히려 그 일본군한테 밀리지 않고 싸웠던 대첩을 이루었던 그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행주대첩이에요. 행주산성. 그래서 무기가 막 다 떨어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악내들이 어떻게 했어요? 앞치마에다가 음, 돌로 음, 저기 뭐야 싸웠어요. 네, 맞아요. 돌로 여자들이 던졌어. 입고 있었던 치마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잘라서 그거를 조그맣게 이제 앞에 두르는 치마를 한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돌을 갖다가 막 모아가지고 그 돌로서 일본군을 쳤다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군사들을 도와서 그런 그 승리를 거두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행주대첩, 행주산성이 바로 207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팔도라면을 먹은 곳이 있어요. 음. 행신역. 행신역에 네, 행신역. 행신역이 행신역. 있었죠. 행신역. 행신역. 그래서 음. 팔도라면 얘기하면서 행신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볼 때 조금 슬픈 사연이 있었어요. 구의역의 그 열차 사고 때 음. 그걸 구이. 고치느라고 했던 그 뭐랄까 수리공이 알고 보니까 그 이제 뭐랄까 바닥. 정식 업체도 무시. 아닌 그런 하청업체 직원이었는데 그 학생이 가방에 뭐 라면이 있어. 컵라면. 컵라면이 컵라면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사람들이 마음을 이제 아프게 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거기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 다음에 공군사관학교 학생들이 막 그 훈련을 또 하느라고 비행기 타는 것만 훈련한 게 아니라 육상훈련도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갔을까요? 쌈용. 중남비 문화원. 이거 좀 잘 설명을 많이 안 드려서 시간 없어서 조금 그럴 텐데 이제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조금 더 아실 것 같아요. 중남비 문화원. 원당 원당 종마당. 원당 원당 종마장이 종마당. 있었죠. 예, 원당 종마장. 이게 원당 종마장과 거기 보면 중남미 문화원도 같이 있다겠죠. 네. 네, 원당 종마당, 주종마장과 서산포, 서산과 그다음에 중남미 동중남미 문화원 문화원. 이 세 개를 갖다가 한꺼번에 묶었어요. 너무 이렇게 넓기 때문에. 근데 그 세 군데가 지역적으로 보면 거기에 다 이렇게 오물조물 모여 있어요. 그래서 중남미 문화원은 굉장히 그 이색적인 그런 그 환경이에요. 그런데 원당 종마장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푸른 그 초원에 흰색의 그런 그 목장, 그, 뭐랄까, 그 철책이라고 할까? 철책이 아니고 목책이겠죠. 나무 이렇게 세워갖고. 그런 것을 볼 때 어떤 그 유럽의 한 지역에 온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원당 종마장인데, 거기에 누가 갔다고요? 공군 공군 사관학교 사관학교 학생들이 공군 학생들. 사관학교 학생들이 원당 종마장을 갔어요. 왜 갔을까요? 내린 선물 사주려고. 말 여행 타러. 선물 사주려고 원당 종마장을 말 갔을까요? 타러 갔어요. 그렇죠. 말 말 타러 타러. 갔겠죠. 네, 육상훈련을 이제 공군사관학교니까 사실은 뭐 음, 비행기 조종하는 거는 아주 딱이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육상훈련도 체력적인. 해야죠. 그래서 말 타고 가. 거기를 간 거예요. 물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딴 데서 썼던 그 애인 선물 찾으려고 뭐 갔다. 이제 거기서 공사장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여기는 공사장은 아니잖아요. 원당 육마장 맞아요. 종마장이니까. 네, 음. 그래서 그 원당 종마장에 거기 가서 뭐 알바를 할까요? 그거보다는 이제 지금처럼 스토리를 만드는 게 조금 더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원당 종마장과 서산릉과 중남미 문화원에 공군 사관학교 학생들이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몇 번이라고요? 204번. 204번. 예, 204번인 거예요. 204번이 장소가 여러 군데 있었네요. 어, 마치고서 음. 저기 그 블로그를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온 곳이 있어요. 아주 뭐가 잘 호수공원. 시달려져. 일산 호수공원 세계 농협, 공문화는 거기를 농협대학교, 세계공 강남에 거기를 세계공. 갔을까요? 농협대학교, 엘리자베스 여왕이? 농협대학교 갔습니다. 그쵸, 아, 농협대학교를 농협대학교네. 갔죠. 농협대학교. 농협대학교에 갔어요. 예,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205번. 205번. 205번이죠. 예. 205.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그 꽃 박람회니 뭐 이제 그런데 호수공원 한 거는 누가 갔어요? 영희가 영, 갔어요. 영희가 영희가 갔어요. 갔죠. 영희가 영희가. 갔어요. 그래서 그 영희가 간 그 세계 꽃 박람회라든지 그 호수공원은 몇 번이에요? 202번. 202번. 202번이에요. 자, 2번. 영희가 갔다 했잖아요. 영희. 이렇게 진영이. 여기 영희가 갔다고요. 자, 엘리자베스 여왕이 간 곳은 어디라고요? 농협대학교. 농협대학교 농협대학교. 갔다 그랬는데요. 영어.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공유기를 달았던 곳이 있어요. 네. 서울은 서원인가? 서원흥이 있었죠. 서원흥. 음. 그러니까 자, 서원흥이 있었고 아까 서삼릉도 있었잖아요. 예, 서삼릉하고 서원흥은 같은 서쪽에 있는데 서삼릉은 왕릉이 세 개란 뜻이고 서오능은 다섯 개가 다섯 개. 있다는 뜻이에요. 예, 왕과 왕비 능이 합쳐갖고. 그런데 그 서오능은 몇 번이라고요? 206번. 206번. 200? 6번. 206번이어야 되죠. 205번 아까 농협대학교라고 했잖아요. 네. 네. 여기다 공유기를 설치한 이유 전 시간에 얘기했죠. 그 왕릉을 지키기 위해서 동물군들 지키려고. 동물범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거기다 공유기를 걸은 거예요. 우리 대전 충남에서도 공유기 걸은 데 있어요? 어디예요? 현충원. 공산성. 현충원이 아니고 공산성. 공산성. 공산성이죠. 공산성. 그래서 공산성이 몇 번이에요? 806번. 806번인 거예요. 자, 좀 전에 착각해갖고 현충원 얘기하셨는데 현충원은 몇 번일까요? 현충원도 뭐 지키기 위해서 뭘 쳤어요, 거기에. 헬사. 햇살을 쳤어요.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874. 그렇죠. 874번이에요.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깝죠? 네. 대전 현충원 해가지고 여기 유성에서 가까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여기 많아요. 그 꿈에 그린 그쪽 아파트 넘어가면 바로 이 국립현충원이잖아요. 현충원. 그래서 거기를 마치 그 뭐라 할까? 이게 산책한다고 할까? 그런 장소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현충원에 가면은 이제 둘레길이 있어요. 둘레길이 전부 몇 킬로예요? 천사. 네, 10.04 킬로미터예요. 킬로미터. 예. 이렇게 돼요. 10.04예요. 그 둘레길이 뭐 파란 길, 초록길 뭐 해갖고 있는데 걔네들을 다 한 개 길을 갖다 계산하면 전부 다 이렇게 10.04킬로로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네.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야기란 얘기잖아요. 이야기로 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레길을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그냥 둘레길을 조성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 길이를 한 거예요. 이 네. 10.04라고 했지만 그냥 읽으면 이 천사. 1004죠. 1004는 천사. 천사잖아요. 자, 그 둘레길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천사 같으신 분들이에요. 정말 나라로서는. 그래서 그 천사분들이 넋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둘레길을 거닐자, 건강도 위하면서 그 호국 영령들에 대한 것도 생각하자 해갖고 일부러 10.04km를 만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붙인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 현충원에 와서 산책을 하고 이런 분들이 둘레길을 걸을 때도 그냥 걷지 않고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래서 현대는 이런 스토리텔링을 누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하는데 내비게이션 기억법도 어찌 보면 스토리텔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네, 하나씩 뭐 거기다 이렇게 어떤 스토리를 얹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현충원이 몇 번이라고요? 874번. 네. 그래서 우리 대전에 있는 현충원은 874번 했는데 현충원이 대전에만 있나요? 서울에도 있어요. 서울에도 있죠. 서울에는 무슨 구에 있을까요? 동작구에 네, 동작구에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현충원은 몇 번이에요? 83번. 응? 84번. 서울에는 동작구니까 어떻게 될까요? 40. 번호가? 100단위. 40번. 43번. 자,
예? 43번. 네, 맞아요. 43번이에요. 어떻게 기억해요? 4.3 사태 유족들이 그렇죠. 제주 맞아요. 4.3 행사가. 세대 유족들이 자기 조상 중에서 누구 돌아가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을 추모하기 음, 위해서 어디를 간 거예요? 현충원. 현충원. 현충원을 간 거죠. 그래서 현충원을 43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43번, 40번 때는 서울의 동작구에 해당이 동작구. 되거든요. 음, 자, 같은 현충원인데 대전에 있는 거는 874번이고 네. 서울에는 강남 쪽에 있는 동작구에 있는 이거는 현충원은 국립현충원은 43번. 43번이에요. 같은 그러니까. 현충원이지만 이게 스토리가 다른 거죠. 이거 네. 음, 붙였을 때. 이 네. 대전에 있는 여기 국립현충원 여기는 어떤 이야기를 붙였어요? 철사, 철조망, 예, 철사. 그 호국 영령들을 지키기 위해서 음, 악령들이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 둘레 전부 다 뭘 친 거예요? 철조망을 찾아냈어요. 철조망, 철책을 막 철장. 친 거예요. 철조망, 소망. 철사줄로 음, 꽉 묶어놓은 거예요. 거기가 바로 국립대전현충원. 874번. 그래서 현충원. 874번이에요. 이 칠사가 철사 이렇게 생각을 음. 하시라겠죠. 철사 또는 철조망 뭐 이런 것들로 음.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874번이는데 동작구에 있는 그 음, 국립현충원은 사삼 사태, 누가 갔냐면 제주 4.3 제주 세대 유족 4.3 중에 사태. 이 자기 이제 조상들 중에 누군가가 현충원에 묻힌 분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네. 추모하러 간 거예요. 물론 4.3 사태 유족만 갔겠어요? 다른 사람도 갈 수 있겠지만 네. 우리가 그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스토리를 붙인 거라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한 것들이 다 뭐예요?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러면 이런 스토리텔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어때야 돼요? 홍보해야 돼. 네, 해야 돼. 상상력도 풍부하고 그런 어떤 단어에 대한 그런 지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하고? 넌센스 맞아요. 퀴즈예요. 예, 넌센스로 막 그런 그 단어를 갖다 이용한 것들 많이 하잖아요. 네. 예, 오늘 아침에 빵이 목장에 간 이유 왜 갔다 그랬어요? 소보루빵. 어, 소보루 먹으러. 소 보러 소보로. 갔잖아요. 이런 것들도 바로 스토리텔링이에요. 물론 저기 성심당에서 소보를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전혀 다른 거하고 연결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전부 다 이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 이 몇 번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저기 때문에 그랬나? 원당 종말상 때문에 그랬나? 맞아. 맞아. 예, 왕서산 능이니 뭐 이런 능 얘기하다가 그래서, 현충원 서울은, 얘기까지 나오고 어, 서울은. 맞아요. 소원도 나오고. 공유기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하다가 음, 산성까지 가고 막 지금 이야기가. 음,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음. 인터넷 하러 이렇게 컴퓨터 앞에 들어오면 뭘 검색하다가 나도 모르게 막 엉뚱한 데로 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가듯이 얘 공부법도 약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시간 중에 물어볼 적에도 여기 했다 저기 했다 막 지금은 굉장히 양호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음, 그 신동원 대표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배울 때는 더 음, 정신없어요. 그분은 음, 음, 이거를 위해서 뭐 4년 동안 전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하셨기 때문에 진짜 통달을 음, 했겠죠. 음,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머릿속에 딱 들어왔을 텐데 저는 거기에 비하면 애기예요. 진짜 제 음, 속에는 지금 남아있는 게 그분처럼 저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사실 저도 왔다 갔다 할 그런 적인데 어쨌든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209번까지 209번은 아까 했죠. 맨 처음에 어디에 했어요? 예뻐. 항공대학교, 항공대. 항공대학교. 항공대학교. 예, 항공대학교. 거기 출신 중에 유명한 그 그룹이 배철수. 항공대학교 배철수, 그 배철수. 그룹이 배철수, 활주로라고 하는 배철수, 배철수. 송골매라는 거 음, 기억나시죠? 아유, 네. 네. 예, 기억나요. 예. 예. 그래서 거기 출신들이 이제 결성한 그 보컬 그룹이에요. 그 대학가요제 뭐 이런 데 예전에 이제 나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 은퇴하고 지금 라디오 뭐 DJ나 뭐 DJ 그런 하고 있어. 저 활동을 하고 있죠. 네, 그래도 현역으로 지금 남아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거기가 209번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210번 대가 여기 어디냐면 여기 파주. 일전 음. 파주시. 아주. 파주는 210번부터 200, 200.
19. 19번까지, 19번. 210번부터 219번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 210번은 어딜까요? 110번이 파주 장당 콩축제. 예, 파주하면 장단콩이 아주 유명해요. 장단콩. 자, 그래서 장단콩 축제하는데 뭐가 걸렸을까요? 시간이 막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십자가 걸렸어요. 이제 블로그 좀 봐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또 마쳐야 될 것 같아요. 200번 때 쭉 한번 훑어보느라고 시간을 보내는데 스토리텔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이렇게 공부해 주시고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자세한 내용은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